어우 세상에, 아우 시원해. 네. 아유 세상에. 아니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왕포. 태국에 방콕 다녀오셨구나. 갈 거예요. 오늘은 3주차 강의예요. 3주차는 이제 회사하고 제품, 그 다음에 경영자 이렇게 세 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회사에서 보면은 문명교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검이죠? 네, 청동검.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좀 많이 하셨나보다. 이건 무슨 검이요? 네. 여러분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시청률이 거의 50% 국민 드라마였어요. 막 손율국 씨 나오고. 거기 보면 그 모팔모가 뭐 만들죠? 강철검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한나라 철기군에 막 맞서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 문명의 교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문명의 교체기. 그래서 청동기를 쓰던 사람들이 철기 쓰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다? 지배 계급이었어. 원래 얘네가 지배 계급이었어. 근데 피지배 계급이 돼. 얘네한테 점령당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문명 교체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명이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들고 싸웠지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뭘 들고 싸운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담고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든 새로운 인류가 나왔다. 그래서 문명이 교체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제가 지금 애터미 기본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요 요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계셔야 돼. 그래서 리크루팅 할 때 가가지고 야 너 애터미 하자. 애터미 다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 있잖아 지금 이 문명 교체인 건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심각해져. 문명? 문명이 뭐야? 그럼 그 사람 문맹이야. 이런 사람은 리크루팅을 하지 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 소비자로 남겨놓고 왜 문명교체기야? 그러면 이런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명교체기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제조업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IT 관련 기업들이 10위권 안에 대다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낸 인류 세계 문명의 표준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포노 사피엔스. 줄여서 포노족.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굉장히 깝깝하죠. 애터미 사업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집에 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없이 하루를 보낸다? 아니면 다시 가지러 간다? 다시 가지러 간다. 네. 사장님 보니까 연식이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눈을 안 맞추시네. 실례지만 연식이 좀 돼 보이시니까 제가 자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세. 59세세요. 자,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왔어요. 다시 가지러 가실래요? 아니면 그거 없이 하루 보내실래요? 당연히 다 갔어.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나이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고 있다. 그게 호모사피엔스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명 교체기에는 권력이 이동해요. 문명 교체기에 권력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옛날에는 가수가 되려면 어딜 가야 됐다? 방송국에 가서 PD에게 로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나 TV에 데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 데뷔를 해요? 유튜브. 저도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대단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방송은 누구만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연예인들만 하는데 방송국에서만 송출을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송국을 가지 않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은 뭐만 있으면 방송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자기가 방송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 내고 아니면 공짜로. 이런 게 소름 돋도록 느껴져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문명이 바뀌고 있구나. 권력이 이동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이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네, BTS 방탄소년단. 제가 여기 사장님도 여쭤보고 사장님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방탄조끼 입은 애들 같죠? 자, 그런데 질문 이제 잘 맞춰야 돼. 방탄소년단은 방탄조끼를 입었다 안 입었다? 예스 노를 대답해 보세요. 안 입었어. 와 대단하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셨지? 이거 안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방송국에서 데뷔한 게 아니고 유튜브로 데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국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친구들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엔 지구 반대편 남미를 뒤흔들었습니다. 월드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그룹 BTS가 5만 팬들의 열기 속에 브라질에서 공연을 가졌는데요. 이들을 보기 위해 남미 곳곳에서 몰려든 팬들의 노숙 행렬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3일도 아니고 석 달 노숙도 마다하지 않은 팬들이 많았다는데 이 열기를 상파울루 이재원 특파원이 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한 브라질 상파울루 포르투기 경기장. 5만 명의 환호 속에 월드 투어에 나선 BTS가 현란한 춤과 노래를 선보입니다. 팬들은 노래를 따라 파트너였습니다. 무대와 함께 즐거웠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공연 남미의 열정이 어우러졌습니다. BTS의 브라질 상파울루 공연은 2014년 이후 4번째입니다. 남미의 상반대뿐만 아니라 남미 팬들의 열기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지금 멤버들 이름을 한국말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구성됐습니다. 칠레와 우루과이 등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뭐 Solo muchos venían acá como 600. 볼리비아에서도 오고. Que vinieron hace 3 meses, 2 meses. 남미 팬들을 사로잡은 건 BTS의 인생 역경입니다. 7명 멤버마다의 지나온 삶이 교훈을 주고 삶의 미안이 된다고 합니다. Eu já passei por um momento muito difícil na minha vida e foi nesse momento que eu conheci BTS e eu vi que eles foram uma razão para mim continuar. 브라질어로는 BTS 연구에 대해 K-팝은 힘이라는 연관 산업의 효과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BTS는 상파울루에서 이거 보세요. 차례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온 걸까요? 방송도 한 번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뜨는 방법은요, 킬러 컨텐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 하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권력이 방송국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네, 유튜브로 이동하거든. KBS, MBC가요 사라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때문에. KBS, MBC 같은 이런 방송국 있잖아요, SBS. 유튜브 채널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어. 페이스북에 채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순풍산부인과 아시죠? 순풍산부인과. 그런 걸 5분 순삭이라 그래서 5분 동안 편집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쭉 올려요. 그러면 SNS 하는 사람들이 다 팔로우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SBS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교육도 바뀝니다. 문명의 교체기에 어떻게? 옛날에 성공하려면 우리 사장님 59세시니까 오늘 이제 타겟팅 제대로 걸렸어요. 이제 처음 뵙는 거니까. 네, 저는 처음 오신 분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사장님 시절에 대학 나오면 성공이 보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탁했어요. 서울대 나오면 최고. 최고예요. 서울대랑 간판이 평생의 명예와 돈을 보장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대 나오면 진짜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문명 교체기에 이 학교에서 명문 학교만 가면 성공하던 시절에서 아예 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뒤집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학습의 기회가 시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무한대로 펼쳐졌어요. 이것도 한번 영상 볼게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이제 상식을 깨셔야 됩니다. 상식을 깨야 세상에 새로운 문명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요, 세계 문명의 수준과 맞추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친구가 저기 있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야기, 바로 김태훈 군입니다. 여러분, 울산 방위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강하다가요 꽂혔대요. 나 이거 인생 건다. 어떻게 배울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한계가 있어요. SNS를 뚫고요,
구글 신한테 물어서 다양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SNS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얻은 조언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개발시켜요. 그리고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국내 해커 동진대회에서 1등을 하더니요, 세계로 진출합니다. 전 세계 AI,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서요, 나 여기서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요, MIT 스탠포드 교수의 명강의들을 열어주고요, 너도 학습해.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게 이미 20년간의 전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때 일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 전 세계가 여러분 충격과 공포 속에 빠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이요, 그 코드의 80%를요 쓱 공개해버렸어요. 너 이걸로 학습해, 우리 이렇게 개발했어. 여긴 문명의 특성이 그래요. 근데 얄밉게 20%는요, 이건 돈이 많이 들어서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 저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풀기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김태훈 군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무려 20개의 모듈을 싹 풀고요, 오픈을 딱 해버렸어요. 그럼 그랬더니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구글 브레인의 총괄 대표 제프 딘이라는 분이요, 직접 메일했어요. 이분 별명이요, 인공지능 업계의 과십니다. 과. 네. 과 제프가 메일을 직접 했어요. 야, 나 너 코딩에 반했다.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23살 때 받은 메일입니다. 혁신의 문을 열고 나가서 얼마나 빠르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거죠. 못 갔어요, 군대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요. 왜? 시험 점수가 아니고 유의기간이 없어요. 자기 SNS에 이렇게 거는 겁니다. 나 제프 딘이 같이 일하자고 메일 받았음. 전 세계 100개가 넘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고요. 그런 선택한 회사가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거금을 도네이션해서, 이 회사는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인공지능 개발한다, 오픈 AI라는 회사에 갔어요. 초봉은요 33만 원, 3억 7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우리 어른들의 상식으로요, 애들은 시험 공부만 잘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돼 라고 키우면 3,500 연봉의 국학박 인재는 계속 찍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재는요 이제 앞으로는 30%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교육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권력이 그러면 서울대가 가지고 있던 교육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저는 유튜브로 이동하고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고 구글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태훈이라는 친구는 대한민국 울산에 사는데 어떤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MIT 같은 정말 유수의 명문 대학의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 울산에서. 그리고 그걸로 구글의 그 알파고 코드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 미국 오픈 AI라는 회사에 연봉 얼마요? 3억 8천만 원. 이런 돈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플랫폼과 포노사피엔스, 포노족의 시대가 열렸는데, 쉽게 뭐냐, 포노사피엔스가 뭐냐.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어플들을 이용하고요, 이런 SNS,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제품도 사고요, 그리고 은행 업무도 보고 자동차도 연결하고 택시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네. 네, 다 해보셨어요? 이런 게 포노사피엔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기업들은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포노족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선택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야. 삼성이라서 무조건 살아남는 게 아니고 포노족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포노족들이 좋아하는 것들. 자, 이 썸트렌드라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사이트가 있어요. 자, 포노족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봅시다. 제가 5개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다 아는 거죠. 쿠팡, 설화수, 아메이, 애텀 이렇게 골라봤어요.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2019년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감성 분석. 뭐가 나왔어요? 힘들다.
연봉 많이 주면 그만큼 뭐 한다? 빡세게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속품처럼 내보내는 거죠. 자, 여기는 쿠팡에 대한 감성 분석입니다. 귀엽다, 성장하다, 싸다, 뭐 비싸다도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있죠. 편리하다, 주문하다 이런 것들. 자, 설화수 감성 분석. 미치겠다. 올드하다. 좀 오래됐죠? 설화수 자체가 욕하다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런 것들 나오고. 아메이 감성 분석 볼까요? 뭐라고요? 충동 구매. 왜 충동 구매할까?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천연이고 샥샥샥 하면은 하나 덜컥 샀는데 사고 나서 다음번에 또 사라니까 가격이 어때요? 아, 그런 거죠. 네. 뭐 식다 전쟁, 불편한 씁쓸한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애터미는 어떻게 나와요? 애터미. 오, 애터미는 제일 큰 감성이 뭐예요? 1등,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기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와요? 감성 분석에 불법, 증거인멸, 범죄, 혐의, 부당, 공수, 국정 적폐. 자, 그러면 애터미 회장님이 누구세요? 박한결 회장님. 박한결 회장님 딱 치면은 그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기부 딱 하나 나와. 감성 분석에 기부. 기부왕이에요. 대한민국에. 기업하시는 분이 기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네. 자, 이런 문명 교체기에 애터미는 그럼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적으로 2009년에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외에 13개국에 진출했고요. 작년 통합 매출 1조 2,800억 정도 하고요. 글로벌로 물건을 찾아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지금 500만 명, 한 550만 명 정도 됐고 신용 등급은 무려 트리플 A라는 거죠.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됐다는 거고 관리비도 8.9% 요즘에 한 10%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타사 평균 대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 반품률 0.12%면 반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글로벌 유통 전문 기업이다. 애터미를 이제는 언론에서 소개할 때 다단계 회사라고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글로벌 유통 전문기업 애터미가 이렇게 소개를 한다.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사이트들이 이렇게 됐어요. 한국에서 들어가시면 이런 쇼핑몰이 있죠. 그래서 제품들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네, 미국이요. 미국에 가면 이렇게 또 제품들을 애터미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만 있죠? 무슨 히말라야 소금,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찾아서 판매하고 있고 일본 제품 이렇게 일본 제품하고 애터미 제품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대만이요. 대만에도 이렇게 제품들 대만에는 뭐도 판다? 애터미 머그잔, 파스. 머그잔도 팔아요. 머그잔. 별거 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글로벌 유통의 인터넷 쇼핑몰. 그러면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애터미 사업 모델. 여러분들이 자, 그럼 문명 교체기에 포노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포노족은 뭘로 돈을 벌까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버는 종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있다. 나머지 분들은 뭐 해서 돈 버세요? 돈 사나요? 자,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애터미 사업 모델이 좀 다른 거예요. 애터미 플랫폼하고 기존 플랫폼 차별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기존의 플랫폼들 예를 들면 카톡이나 쿠팡, 옥션 이런 기존의 플랫폼들은 돈을 누가 벌어간다? 플랫폼이 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사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얘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조금 벌어갈까요? 많이 벌어갈까요? 많이 벌어가요. 우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못 들어왔거든요. 이 자동차를 쉐어해주는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어플로 우버를 깔고 자동차를 불러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무슨 동이에요? 미장동이죠. 미장동에서 나우동 가고 싶어. 그러면 우버 앱을 꺼내가지고 우버로 자동차를 부르면 근처에 있는 우버 기사 그걸 딱 잡아요. 택시 기사처럼. 근데 택시 기사는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나온 돈까지 가가지고 돈을 받거든요. 그 중에 수수료를 얼마를 떼나가 우버가 25%나 떼요. 10,000원 요금 받으면 2,500원을 회사가 떼가. 그 연결 하나 해줬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는 다 누가 낸다? 운전기사가 내. 우버는 완전 손 안 대고 못 푼다? 코 푸는 거야. 이런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들은 플랫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은 주고 나서 하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로 끝날 팔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애터미 박한결 회장님이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애터미 플랫폼으로 오시면 나는 사용자이자 뭐가 될 수 있다? 이 플랫폼 자체가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돈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플랫폼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야 이게 정말 품질이 좋고 싸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 근데 다단계라는 게 좀 걸려. 맞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절해. 그러니까 쉽게 알리지 말라고. 일단은 오늘 듣고 야 애터미가 있잖아.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야 지금 이 문명 교체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황당하기 시작해. 야 요즘에 포노족의 시대래. 그럼 이제 상대방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포르노를 생각한단 말이야. 포노족이라 그러면 포르노를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야 지금은 플랫폼이 돈을 쓸어가는 시대인데 애터미는 플랫폼 자체가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와서 잘 들어보시라고. 잘 배우고 준비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뭐만 해요? 제품만 바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회원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광고비를 우리가 35%를 조건별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완벽한 다음 세대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의 플랫폼을 이길 수 있는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이다. 네, 다단계 사업이 될 것이다. 사실 지금 그분이 뭐 다단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시대 흐름에 정확하게 맞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의 경쟁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이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 누구나 명품을 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같은 품질이면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더 싸게 팔겠다.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품질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다양한 생필품들이 있고요. 이제 모두 열린다고 종합 쇼핑몰이 아자몰까지 열리면 제품이 이제 5만 가지, 수십만 가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그 중에서 앰플 있어요. 앰플. 여자분들 앰플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앰플에서 이 EGF가 들어간 앰플이나 화장품이 많은데요. 여러분 EGF는 쉽게 뭐냐면 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거든요. 근데 EGF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90%가 다 동물성 EGF예요. 근데 이 동물성 EGF가 뭐가 문제냐면 동물성 EGF를 대장균에서 뽑아요. 대장균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화장품에 넣는다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쓴다 안 쓴다? 유럽은 동물성 EGF를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서 식물성 EGF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스페인에 있는 라이포트루 사건. 그래서 이런 식물성 EGF가 들어가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거 면세점에 파는 거예요. 바이오 임팩트라고. 아이슬란드에서 만든 EGF인데 15ml에 얼마? 인터넷 조금 싸게 사면 한 14만 8천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순도 식물성 EGF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40ml 얼마 판다? 39,800원. 이걸 15ml로 환산하면 약 15,000원 꼴이에요. 그럼 거의 몇 배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 10배 싸게 똑같은 걸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이걸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이걸 살까요? 그렇지. 애터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걸 알려주는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산다고 그 사람이랑 싸우는 순간 뭐가 된다? 너 다단계에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알려주라고. 이런 사실들을. 아니면 여기에 모시고 오라고.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것만 넣어서는 절대 품질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IBR 도르민인데 이스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생명공학에서 이제 요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어디서 발견됐어요? 이 대추 아저씨가?
노아의 방주에서 2000년 전 된 아저씨가 발견했는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2000년 된 씨앗에서 뭐가 나왔다? 싹이 나왔다. 놀랍잖아요. 2000년이 된 씨앗이 안 죽고 싹이 나왔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극한의 환경에 있을 때 자기의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해요? 거의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화장품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화가 거의 멈추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굴에서 이걸 열심히 한 달에 한 병씩 쳐 발라주시면 목까지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펌핑을 해가지고 손바닥에 3번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문지 목도 문지 쭉쭉쭉. 왜? 이 얼굴로 70살까지 한번 가보려고 방부제인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IBR 도르민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뉴스킨 아세요? 뉴스킨이 IBR 도르민이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화장품 오래 쓰신 분들은 동년배에 비해서 피부가 좀 어때요? 젊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 얼마에 판다? 39,8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 홍삼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2개월치에 8만원이에요. 근데 우리 홍삼 먹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때문에 먹죠. 근데 진세노사이드가 몇 배 차이에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총 몇 배 차이 나게? 8배 차이가 나요. 8배. 이건 4배, 이건 2배니까 8배 비싸게 드신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그 길에 다니다 보면 정관장 대리점이 있죠. 그 대리점 하나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요. 네, 그 이제 판권을 갖는 거. 근데 정관장에서 뭘 했어요? 정관장 제품을 인터넷에 파. 대리점보다 싸게 파. 어떻게 하라고? 3억 주고 차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정관장조차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게를 안 가요. 스마트폰을 뒤져서 그걸로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게 차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애터미를 빨리 알아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황사 마스크도 있어요. 이건 이제 TV에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가격이 제일 싼 게 어디가 제일 싸다? 소셜 커머스인 쿠팡에서 1,300원에 제일 싸게 팔아서 나왔어. 약국에서는 근데 똑같은 황사 마스크를 3,000원에 판다고 이게 유통 채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님이 뭐는 몰랐어요? 애터미 회원이 아니었어.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개당 얼마에 팔았어요? 똑같은 거 아미 거를 790원에 팔았다. 기자님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알았어. 기자보다 똑똑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이 정보를 더 먼저 맞췄어요. 애터미 수건도 절대 품질이에요. 이 수피마타올 실제로 이렇게 쳐보시면 세 장이 한 48,000원 정도 판매하는 아주 고급 수건이 있습니다. 일본 황실 같은 데서 쓰는 아니면 5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쓰는 아주 고급 수건인데 애터미에서 그 수피마타올을 어떻게 팔아요? 세 장에 14,800원. 세 장에 48,000원 팔 때는 못 사는데 14,800원에 팔면 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고 쓱 지나가면 물이 그냥 닦여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칼도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같은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품질. 근데 가격 차이는 거의 몇 배예요? 4배. 4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을 어디로 바꿔준대요? 요걸 알려준대요. 근데 요걸 내가 알려주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자, 쌀도 유기농 쌀 이런 거 팔아요. 유기농 쌀이 10kg를 보통 한 5만 원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유기농산물 등급의 유기농 쌀은 그 정도 하는데 애터미가 한 38,000원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한 2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들을 드리면 애터미는 왜 가격이 싸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애터미 어떻게 니네가 가격을 싸게 팔 수 있냐. 일단은 첫 번째 500만 명이 뭐 한다?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늘 살 때 혼자 가서 사는 거랑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가는 거랑 어떤 게 싸요? 모아서 가면 싸잖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500만 명이 공동 구매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매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장 수수료도 안 들어가. TV 광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북수원 패션 아울렛인데 이게 원래 굉장히 잘 되던 곳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 건물이 지금 뭐예요? 비어있어요. 여기가 일본국도라 그래서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있는 아주 요 뒤에 구청이 있어요. 임대료 되게 비싸거든요.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돼요. 임대료가. 한 30평 기준으로 되게 비싼 땅이라 봐요. 그런데 싸게 임대요. 그나마 뭐 하나 잘 된다?
다이소가 하나 잘 돼요. 근데 요즘에 다이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다이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다이소는 한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예,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데 일단은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요. 거기서 이제 캐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시급이 올라가니까 다이소도 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 가격대로. 그래서 매장이 없는 것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고 애터미가 가격이 싼 이유는 뭐예요? 제조사에게 일주일 내에 현금 결제해줘. 어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에게 필요한 경우 모두 해준다? 현금 지원해준다. 우리 대표적인 거 감자라면 세롬식품의 공장이 불났었죠. 2016년에. 그때 그 공장 새로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37억 들었는데 그 중에 한 10억 정도를 애터미가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무이자. 은행에서 빌리지 말고 뭐 이자 내야 되니까. 그거 다 제품 가격이 누가 부담해야 된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한 제품은 한 회사에서만 받겠다. 회사 운영 관리비도 최소화하겠다. 예, 8.9% 지금 한 10% 정도. 그리고 이것도 참 좋아요. 세계적인 SGS 코리아의 품질 관리를 같이 이제 의뢰를 해요.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다 컨설팅을 해준다고.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맡겨가지고 협력사들과 함께. 그러면 요즘 그 쇼핑 SNS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예요? 키읔으로 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나는 쿠팡 한 번이라도 이용해봤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쿠팡 한 번이라도 이용해봤다. 여기는 조멸이면 쿠팡이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쿠팡이라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격 굉장히 싸고 막 맨날 뭐만 하면 40% 60% 막 특가가 매일 그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격을 어떻게 맞춰낸다고요? 공동구매도 있는데 제조사를 필요하지 않아. 니네 무조건 우리가 제일 크니까 제일 싸게 납품. 그리고 만약에 경쟁업체에다가 우리 거보다 더 싸게 팔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차이만큼 니네가 배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혼자만의 독주하는 성장이 아니고 협력사랑 함께 가겠다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지금 가고 있다. 여기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주력 제품들의 기술은 다 어디서 개발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도요, 경영자가 엉망이면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멈추는데 일단 경영자 한번 볼게요. 박한길 회장님이세요. 네. 박한길 회장님을 처음 보면 느낌이 요즘에 코스형까지 가. 제가 예전에 익산에서 익산이 보석이 유명하잖아요. 아세요? 네. 익산에 거기 보석 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금세공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어렵게 리크루팅을 했어. 그래서 일산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에 어렵게 모시고 왔어. 일 끝나고 막 기차를 타고 차 막히는데 4시간 해가지고 막 일산에 오셨어. 도착을 딱 했어. 임페리얼 승급식이 끝나고 딱 회장님 나와가지고 비전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30분 동안 쭉 듣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왜 그러세요? 가야겠대. 왜요? 사장님이 너무 회장님이 사기꾼 같이 생겼다. 아니 무슨 회장이 여기 호수염을 기르냐요. 그럼 갔어? 지금까지 안 돌아와. 참 황당해가지고 우측에 인도 사람 하나 달려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외면에 속지 말자고요. 자, 이분 보시면 우송대 경영학과 석사를 하셨어요.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연고대 나오신 분? 아, 대학은 안 나오셨구나. 아니 분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우리 과요 아니면 엘리트요? 우리 과잖아. 우리 과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할까 모를까? 잘한다니까. 반빈이 마음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직접판매협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막 유통혁신 대상도 받고요. 고려대 법학 교수님들이 막 혁신이라 막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회장님의 애터미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분이 이런 독특한 경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셨다고요? 17년. 그러다 보니까 뭐의 달인이야? 제조 원가의 달인.
실제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무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요거 원가 얼마인지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조사에 가서 칫솔을 왜 990원에 파는 줄 아세요? 찾아가가지고 이거 1,000원 미만에 팝시다 그랬더니 제조사 사장님이 그때 당시 2,200원에 납품하던 거거든요. 오케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캐피티가 얼마고 금형이 얼마고 뭐 이런 톤백으로 제 원료 사갖고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니까 꼬리를 내린 거예요. 아, 이 전문가구나. 그래서 이분의 특징, 일단 제품을 어떻게 사온다? 싸게 사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쥐어짜지 않아도. 네,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차려봤다. 그 운영을 해봤다는. 거의 10만 가지 제품을 다 팔아봤다. 시금치 한 단도 팔았어요. 네, 시금치 한 단도. 그래서 유통도 다 해봤고요. 초대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회장도 해서 일반 그 네트워크 마케터로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 직급까지 2년 만에 또 가봤다는 거예요. 센터장도 다 해보셨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이거. 뭐 했다? 망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망한 경험. 망해본 사람은요, 다시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쭉 나가다가 잘 가다가 망하는 분들은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예전에 망해본 분들은 더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경험으로 또 뭐 했다고요? 3년 반지하 월세방을 살아봤다. 여기서 혹시 반지하 월세방 예전에 살아보신 분 계세요? 네, 들지는 마세요. 저는 살아봤거든요. 진짜 곰팡이 엄청 쓸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경영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경영 능력이 좋다 보니까 어디에 나왔어요? 이런 세계적인 포춘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윈이나 뭐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경제 포춘지의 회장님이 표지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채 안 돼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국내 말고 전 세계로 했을 때 몇 위에 올랐다 벌써? 20위. 대한민국 역사상 국내 네트워크 회사가요 100위권 안에 든 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10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근데 20위를 가까이. 앞으로 아마 한 5년 정도 되면 무조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네, 중국까지 열리면 매출이. 그렇게 경영 능력도 좋은데 도덕성도 좋아야 되죠. 왜냐면 능력 좋은 사람이 옛날 우병우 씨 왜 문제가 됐어요? 최연소 뭐 했대요, 그 양반이? 뭐 최연소로 뭐 사법고시도 무슨 고시들은 막 다 패스했더라고요. 근데 도덕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도덕성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이분은 뭘 많이 한다고? 아까 우리가 트렌드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카톡도 요즘 유튜브 찍은 것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회장이 이번에 이렇게 큰 일을 하셨죠? 중견기업으로는 100억 기부한 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어서 막 채널A도 나오고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대기업들이요 평균 이익 대비 몇 프로 기부하는지 아세요? 0.1에서 0.2% 기부해요. 근데 애터미가 10% 정도로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진 거에서 10만 원은 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기부하래요.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거. 네, 회장님.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장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뭐든지 사기만 하면 나한테 최상의 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소비 큐레이터. 이 컨셉 참 잘 잡았어요. 이 컨셉을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애터미 리크루팅하러 갔을 때 야, 애터미 다단계잖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야, 애터미는 소비 큐레이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메리큐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 리크루팅 해라 마라? 아, 그냥 소비자로 돌아. 이 사람은 소비자로 돌아야겠구나. 그래서 소비 큐레이터가 뭐예요? 소비 큐레이터가 뭐라고들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소비 큐레이터, 소비자 대신 좋은 제품을 뭐 하겠다? 골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제품을 인터넷에 사려면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지 싼지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누가 대신해 주겠다? 애터미가 대신해서 필터링을 한번 해가지고 품질은 좋은지 우리가 제일 싸게 파는지를 검토해서 대표로 올려주는 거예요. 칫솔은 딱 한 종류 올려주는 거예요. 뭐 컴팩트 칫솔도 있지만
그래서 그 칫솔을 고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한테 최상의 제품이 된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아자몰도 무슨 컨셉이다? 요 컨셉이다. 요 컨셉. 그러니까 시중에 아주 흔한 그 브랜드